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연준 위원들의 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흔들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미국이 중국의 일부 은행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지수 상승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은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아갔는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담아가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시 또 많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 또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인데 이 3거래 연속으로 또 이제 음봉으로 계속 이제 빠져주는 그런 시장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답답한 좀 흐름이 나와주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눌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눌려주면서 이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던 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너무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정말 많이 화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시장을 모두 매수를 또 진행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 시장은 매도로 또 전향을 했다가 또다시 매수 전향해주는 그냥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봤을 때에도 또 이제 또 답답함을 느끼실 거고 여러모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럴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대박스쿨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요한 것들인데 바로 요즘은 테마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수급과 자리를 보고 매매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지금은 뭐 이슈 자체가 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슈도 많고요. 갑자기 또 뜬금포로 나와주는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로 매매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분석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매매를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강의하기 전에 뭐 일단 G20 뭐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뭐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다. 그다음에 뭐 미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회담이 뭐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회담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랑 정상회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일본이랑 정상회담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해봤자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과 회담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들만 우리는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 뭐 크게 뭐 나와준 이슈가 뭐 일본과 뭐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다. 이걸 좀 크게 키웠는데 사실 우리 증시에는 별 의미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일단은 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G20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G20 정상회담에 나오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나와줬던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뭐 무산이 됐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요. 뭐 일본이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만 잘 보면 되고요. 뭐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 증시 중국과의 회담이 지금 이제 잘 준비되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계속 이런 이제 호재성의 이슈를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오늘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특히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여태까지 계속 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것들 심어주다가
갑자기 오늘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라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던 이 증시가 갑자기 의장의 한마디로 그냥 훅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그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등을 봤을 때에도 지금은 살짝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뭐 금리 인하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분간 뭐 잠깐 뭐 눌려주는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게 그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어을에 나와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좋은 이슈가 나와주는 중에서도 악재가 한번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악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호재가 한번 나와주는 뭐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상승이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하락했다가 올라가 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눌림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를 보고 이슈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슈를 보고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거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늘 신규 종목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뭐 오늘 뭐 급등이 나왔던 뭐 동성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주들이 뭐 좋다 했었지만 제약주들의 뭐 큰 상승은 없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자리만 잡아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오늘 수익을 보는 매매를 또 진행하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뭐 당일 수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만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일주일 동안만 보는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지수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면은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증시가 이제 6월달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자체가 상승, 하락,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하락했고 지지받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관들은 매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만큼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준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올라섰다가 저항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쌍봉을 만들어주고 하락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기관들마저도 외국인들과 동참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량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딱 기업 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에 상장되는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물량을 대부분 정리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많이 눌려주면서 근데 또 이제 개인분들은 또 코스닥 시장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답답하다. 그리고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없는 종목들 또는 상승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폭으로
이 4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뭐 4거래일 동안 심하게는 뭐 20%, 심하게는 뭐 30% 이상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정리를 하고 어떤 종목으로 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 살짝 조금 이제 갸우뚱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형적인 주식 패턴이라고 한다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는 큰 상승이었고 반등이 나와봤자 뭐 3, 4%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눌려주는 게 보통인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연도 3월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상승이 쭉 나왔다가 눌렸다가 4월 달에도 한번 상승. 그러니까 다달이 한 번씩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 달 말부터 6월 달에는 그렇게 뭐 딱히 그런 상승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눌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놀이 하다가 눌려줬겠구나 싶었겠는데 오늘 갑자기 시초가를 갭상승 띄워주면서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이 쫙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한 번 더 올라간 겁니다. 상한가로.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계속 사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종목이 눌려주면서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지지라인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을 봤을 때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법 뭡니까? 3분봉 역배열 기법이거든요. 지금 어제장의 3분봉 역배열을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여기서 역배열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건데 기법상으로 봤을 때 20선을 지지를 받았다가 60선과 120선의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종목이 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3시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뭐다?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 않고 잠깐 살짝 눌렸기 때문에 뭐다? 이것도 자리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주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죠.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종목이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도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슈를 보면서 물론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미리 알고 있는 건 불가능하죠. 오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알았다 하더라도 급등하는 와중에 아셨을 거고 그러면은 급등하는 와중에 아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만약에 기본적인 급등주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급등했다가 눌려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오늘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니까 수익을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슈를 보고 급등하는 와중에 매매를 하시면은 반드시 거의 뭐 90% 정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항상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급등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국동이라는 종목인데 국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어저께 또 급등이 나왔었죠. 어저께 상한가 마감, 그다음 오늘 갭상승 띄워주고 눌렸다가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이제 흐름 자체가 갭상승 띄워줬다가 한번 눌려주면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어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흐름 이제 어저께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아니면 오늘. 자, 왜 어제 오늘 매수가 가능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어제 딱 이제 이제 엊그제죠. 이 거래일 전에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 동반을 해주면서 살짝 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현대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어제 딱 시초가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20선과 160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 횡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오후장부터 급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요. 어저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전까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오늘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어제 매수 못했다.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떤 선을 보고 매매를 하라고 했어요? 60선과 120선을 보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죠. 60선 이탈했네요. 아쉽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0선 지지받고 반등.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요. 그럼 뭐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지지를 받아주고 눌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 못했다 치더라도 여기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왜? 20선까지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매수했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옵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한 15% 정도? 10% 정도는 간단하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면 물론 2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15%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대로만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당일 매매 또는 이거래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3분목 역별 기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EID라는 종목인데 EID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건 좀 예상이 불가능하죠. 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더 떨어지면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EID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딱 매수 가능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딱 지금 이제 시초가를 형성해주고 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초가를 형성해주고 나서 눌리면서 3분봉 역별이 나왔고요.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어디예요? 여기서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전주고 그다음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좀 꺼려지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까지도 기법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500원쯤에서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 나와주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고 매수한 다음에 뭘 보라고 했어요? 60선과 120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60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 1차적인 매도 구간 나오고요. 눌리면서 120선 지지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홀딩 구간 나오면서 막판까지 올라가주는 2차 매도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붙어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좀 꺼려하는 종목까지도 기술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3분목 역별 기법으로만 매매하신다 하더라도 매매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세미콘라이트라는 종목인데 세미콘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미콘라이트 예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후반부터 해서 쭉 눌려주면서 이렇다 할 상승 구간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지라인대를 잡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눌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지라인대 잡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이 종목이 오늘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분봉상을 보여드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제장에 다시 한번 3분목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올려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승 구간을 잡아주고요. 어저께 홀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번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한 10% 정도의. 자, 그런데 이게 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매수한 다음에는 60선과 120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60선 딛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120선 딛고 다시 한번 반등, 다시 한번 눌렸지만 120선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막판 한 3시쯤부터 3시 반까지 횡보를 진행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래량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에 마감을 했지만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내일 시초가를 1,000원에 형성해서 잠깐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까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3분봉 역별 기법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당일 매매 종목 또는 종가 매매 종목 또는 스윙 종목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뭐 전천후 그냥 뭐 만능의 기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법에 대입해 보면서 아 지금 어떤 구간이구나, 아 지금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죠. 근데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뭐 이제 그 보안 관련주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나와주는 이슈에 대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쭉 올라오다가 한번 눌렸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5월달 하락장에 뭐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그리고 6월달에 반등이 나와주다가 횡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종목을 과연 어디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어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매수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분봉 역별 기법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역별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오전 9시 30분까지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진행이 돼요. 그럼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60선과 120선을 돌파했다. 120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당일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당일 급등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 도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한가 도달했다가 눌렸다가 그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슈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가주면서 결국엔 상한가 마감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가 눌렸죠. 근데 60선을 이탈했지만 120선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한 번 더 눌렸지만 120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그럼 뭐예요? 충분히 상한가 마감을 해주면서 급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급등주 매매를 했을 때 급등할 때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죠. 근데 이 종목은 뭡니까? 급등을 했다가 눌릴 때 분봉상에서 60선과 120선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실 보지 않고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분봉 역별 기법만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급등주든 당일 매매든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를 하든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역별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숙지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코아스라는 종목인데 코아스가 최근에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죠. 코아스 자체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일봉상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6월 달에 반등이 나와주고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수익 구간을 노려봤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어디에서요? 밑꼬리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이 한번 축 나왔죠. 그래서 어제 급등하셨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종목은 급등할 때 만약에 오늘 급등할 종목을 사고 싶다 한다면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선까지 이탈해버려서 쭉 눌려버려요.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눌렸다가 3분봉 역별 기법 다시 뜨니까 20선을 돌파하는 구간 어디예요? 어제 오후 구간에 매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거의 장마감 구간에 매매가 가능하죠. 거래량 들어오주면서 이평선들 돌파가 나오고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살짝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요.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밑꼬리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은 4% 마감을 했지만 밑꼬리에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또는 어저께 매수해서 끌고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기 시키리치처럼 상한가를 찍고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종가에 매매해가지고 오늘 또는 오늘 신규 매수해가지고 음봉, 밑꼬리에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그냥 쫙 올려버리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는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패턴이든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뭐 소형주가 간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간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슈 받고 간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3분봉 역배열 기법 하나만으로도 어떤 시장이든 1년 내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매매를 해야 될 방법은 바로 이 3분봉 역배열 기법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요즘 이제 시장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아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쉰 다음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장세와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오셨고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 소개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 대박 스쿨에서 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전부 다 또 수익이 또 제대로 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3%, 4%가 아니라 뭐 10%, 15%, 17% 정도의 또 이제 중박 정도 나는 그런 수익률이 좀 나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제가 계속 3분봉 역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충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딱 매매를 해가지고 중간에서 또 1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말씀드리고 그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정말 늦지 말고 참여하시고 여태까지 안 들어오셨던 분들도 오늘은 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3분봉 역배열 기법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62님의 문자입니다. 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넷 1950원 25% 보유해야 하나요?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주무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우리넷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19,50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10,05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넷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쭉 눌렀다가 3,800원까지 눌렸다가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폭락장이었죠. 3,800원까지 눌렸다가 쭉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10,000원까지 상승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가 너무 높은 고점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하기 전에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1,000원의 저항 라인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950원에 매매를 진행했다는 것은 저항 라인대에서 매매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대에서 매매를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눌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지지 라인대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10,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10,000원을 이탈해서 마감을 더 한다? 그러면은 여기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0,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11,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방 쪽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고점 놀이하다가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0,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90님의 문자입니다. 이스트소프트 9,300원 30%입니다. 1년 이상 가져가고 싶은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추가 매수 가격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그 의견이 확고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들고 가고 싶으시고 추매 가격을 좀 알려달라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진단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쯤이었죠. 그때 이제 이스트소프트의 CEO가 직접 팀을 꾸려가지고 인공지능 팀을 꾸렸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소집을 해서 직접 팀을 꾸려가지고 인공지능의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흘러갔냐면 종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팀을 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슬쩍슬쩍 좀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반등,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뭐 1년 동안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4차 산업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2020년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고,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9,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딱히 평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고 그냥 비중만 늘리는 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눌렸을 때 121선이 존재하고 있는 7,500원 선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평단가가 내려가고 1년 동안 더 끌고 갔을 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500원 선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 끌고 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고, 단기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목을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거라면 7,500원에서 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81님의 문자입니다. 매직 마이크로 1,560원 1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매수가가 뭐 4,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매수가가 1,560원. 그러니까 최근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점에서 사셨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121선까지 돌파했을 때 매매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후반부터 하반기부터 쭉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고 할 때는 60선을 돌파하고 120선 돌파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그냥 쭉 꺾여 나와주면서 그냥 지지라인 때 없이 계속 눌렸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60선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1,560원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되냐면 지금 121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대예요.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눌렸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121선을 저항을 받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저항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수하고 나서 수익권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수익권이 나왔다가 뭐 더 보시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500원쯤에서는 그냥 털어내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적은 비중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요,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 싹 해버리시고 손실을 좀 보시겠지만, 제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 나신 분들을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추가 매수, 재매수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직마이크론에 올라가면 1,500원에 저는 정리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788님의 문자입니다. 대성일텍 매수가 1,380원, 비중 30%, 중간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중간에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도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매수가가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 매수가 거의 뭐 1,380원, 그죠? 1,380원인데 지금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5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손실이 엄청난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끌고 오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380원이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쯤에 사셔가지고 계속 하락이 나오니까 들고 오시다가 작년 10월 폭락장이 나와주면서 5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거 정말 멘탈이 좀 강하신 분 같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좀 올라와 주다 보니까 좀 올라왔었다가 또 눌려주면서 다시 한번 더 5월달 하락장 또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 좀 흐름이 좀 나와주는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석, 상한가가 가면 홀딩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리한다. 라는 게 이제 정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석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물린 종목,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려있던 종목은 급등이 나오면 이 종목을 내가 엄청나게 오래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뽕을 뽑아야 되겠다. 내가 이 종목을 뭐 2% 수익 보려고 내가 이 종목을 마이너스 10% 손실 치려고 이렇게 오래 끌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70%보단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상 상한가 마감하면 내일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된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아마 전량 정리 힘드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 정도는 1,200원 선에서는 털어주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반 정도 또는 전량 정리를 내일 통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하시고 그 투자금을 제가 이따 드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 나신 부분들을 메꿀 수 있다.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일텍은 1,200원 선에서 반 정도는 꼭 정리를 하셔야 한다 설명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23님의 문자입니다. 어찌할까요? SAMT 매수가 1,948원, 비중 10%, 향후 전망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인데 어디까지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딱 문자 내용만 들었을 때는 어찌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손실 중인 줄 알았어요. 큰 손실 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딱 주가를 보고 매수가를 딱 들으니까 상당히 좀 이제 수익률이 좀 나오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1,948원, 지금 주가가 2,260원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948원이라고 한다면 여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충분히 6월달 중간쯤에 3,000원 부근까지 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근데 왜 매도를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뭐 100%까지 보려고 하셨나? 그러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수익은 어쩌다 한번 보고 손실만 계속 보다 보니까 한 종목이 올라오면은 이 종목으로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한번 끝까지 한번 보자, 막 이런 심리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40% 수익 못 보고 지금 얼마예요? 40% 수익 못 보고 지금 얼마 수익입니까? 꼴랑 15% 수익이에요. 40%랑 15%랑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화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수익률을 좀 이제 눌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그럼 여기서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들고 간 거야. 난 40% 수익이었는데 40% 수익이었는데 15%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어떻게 향후 전망이고 뭐시기고 이 종목은 수익 실현 하세요. 이 종목 수익 실현 하시고 수익 실현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40%였는데
그건 예전이잖아요. 뭐 나는 예전에 잘 나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40대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다 상관이 없어요. 이미 뭐 50대고 60대인데 내가 20살 때 어땠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40% 수익이었는데 매도를 못했다. 어찌합니까? 정리를 하셔야지. 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뭐 30% 이상 수익을 보시던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내일 좀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수익을 보신 다음에 투자금 확보하시고 제가 이따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비덴트 12,500원 40%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뭐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이 종목도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덴트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가상화폐 또 관련주죠.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게 이제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 주면서 한 1,400만 원대 또는 1,500만 원대로 지금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비덴트가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가 주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는 100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10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2,500원이어가지고 정말 예전에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막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이게 이슈를 받았을 때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100주선을 돌파해서 100주선의 지지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100주선의 저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100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요. 100주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0주선의 저항을 받고부터는 정말 오랫동안 하락이 나와주면서 5,000원 부근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100주선을 저항을 받아주면서 또 빠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5,000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100주선 이거 잘 설정하세요. 주봉상에서 100주선 설정을 하시고 저항을 받아주는 흐름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는 100주선의 저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124님의 문자입니다. 주연테크 491원의 비중 35%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조금 수익을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동전주인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동전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워낙 일단 뭐 900원, 뭐 800원 요 정도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종목들 사실 얘가 예전에 한 300원까지 좀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좀 대응하지 않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매수가가 지금 이제 490원이에요. 거의 뭐 요즘 뭐 490원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주식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490원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수익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눌렸다가 올라와주면서 지금 이제 저항 라인 때 있다는 거예요. 저항 라인 때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흐름인데 지금 눌렸다가 올라와주고 눌렸다가 올라와주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항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항 라인 때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조금 약해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 지지 라인 때 잡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주선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00주선의 저항을 받고 엄청나게 눌렸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100주선 저항 눌렸고 저항 눌렸고 지금도 100주선의 저항 라인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주선의 저항을 받는다면 그냥 계속대로 이대로 갈 것이고 몇 주 더 갈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긴 매매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살짝 올라와서 100주선 저항 받는다. 그러면 수익 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다른 종목은 제가 이따가 드리는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연테크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55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리더스 매수가 11,063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바이오리더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사실 이름은 이제 리더스인데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8년도 초반에 제약주들, 그다음 이런 종목들 업종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다 같이 올라갔대요. 다 같이 잘 살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발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11,063원인데 63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진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현재 안 알려주시는데 아마 비중은 100%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예전에 50% 정도 매수했다가 100% 매매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100% 몰빵했다가 추가 자금 어디서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또 매매를 진행하신 듯한 흐름이에요. 왜냐면 비중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1,060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냥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매매했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몇 번의 추가 매수 이후에 종목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해봤을 때 이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지지라인 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맨 밑에선 보시게 되면은 지지라인 받고 올라왔고요.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개인들이 좀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팔았다 들어왔다 팔았다 들어왔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외국인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11,000원에 오면은 전량 정리하세요. 그 60원 더 먹으려고 그 이제 100원 단위로 올라갈 텐데 그 60원 더 먹으려고 막 기다리시다가 또 손실 보지 마시고 11,000원에 왔다. 이미 그냥 아침 시작하자마자 11,000원에 걸어두세요. 그렇게 걸어두시고 전량 매도 하시고 투자금 회수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약손실이겠죠. 투자금 회수하신 다음에 이런 종목 말고 제가 좀 저렴한 가격대에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리더스는 11,000원에 도착을 하면 전량 정리를 하시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슈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요? 계속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와중에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슈를 통해서.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잠깐 보여드렸던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계속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횡보를 해주면서 충분히 매매 구간을 잡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직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슈를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 가격대 1,600원대에서 매매해가지고 쫙 올라갔을 때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3분봉 역별 기법도 흐름이 포착이 되지만 제가 오늘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알려드릴 새로운 단타 기법에 또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온라인 강의 내에서는요. 새로운 단타 기법, 급등 단타 기법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포착이 되는 종목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의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